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새해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오늘은 좀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왜 돈을 모아야 하는가? 그리고 자수성가형 부자를 많은 분들이 꿈꾸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수성가형 부자가 될까?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떤 걸 얘기했나? 2026년도가 시작이 됐잖아요. 계획을 좀 세우자 해가지고 첫 번째가 저축의 총량과 투자 그리고 소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셨나요? 네. 두 번째는 이 저축 투자를 지키기 위해서 가계부를 쓰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내 저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우고 돈을 모아야 된다 그러는데 좀 가끔 지칠 때가 있어요. 최근에 뭐 물가도 굉장히 높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 어느 순간 근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현타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뭐 많이 쓰는 말인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돈 모아야 되는 이유가 뭐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공금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왜 공금의식이 없을까? 공금의식이라는 말에 더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새로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경영자 마인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자와 이 경영자 마인드, 공금의식이 좀 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공금의식은 뭘까? 지금 내가 받는 월급, 월소득 누구 걸까요? 이거 당연히 내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지만 우리의 라이프 사이클을 봤을 때 우리의 소득이 죽는 그날까지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이 돈은 지금의 나, 현재의 나죠? 그 다음에 5년 후의 나, 10년 후의 나, 미래에 은퇴해서 소득이 없어진 나까지 포함하면 여러 명이 이 소득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다. 공금의식이라는 거는 개인만의 돈이 아니라 미래의 나와 현재의 내가 쉐어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축과 투자와 소비를 왜 나누느냐? 소비는 현재 내가 하는 소비고요. 저축과 투자는 미래에 내가 해야 될 소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공금의식이 있느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 CEO로 부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경영자로 부임을 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회사를 파악을 해야 되죠. 우리 회사가 돈이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얼마가 이익이 남는지 이걸 먼저 파악을 하겠죠. 그러니까 공금의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경영자 마인드다. 그런데 부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경영자 마인드가 있다. 최근에 우리가 재테크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는 연일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은 작년은 몰라도 그 전해 그리고 그 전전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보면 야, 부자는 결국 재테크 성공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는 부자들 재테크에서 부자 된 건가요? 주식 투자가 성공해서 부자 된 건가요? 뭐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 세계 최고의 부자죠. 뭐 환화로 얘기했을 때 한 900조. 자, 근데 그분이 과연 그거를 재테크를 해서 돈을 벌었나요? 이 세상에 진짜 자수성가형 부자는 공금의식과 경영자 마인드로 부자가 된 겁니다. 결국 자기 일이 성공을 해야지 부자가 되는 거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공금의식과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경영자 마인드라고 하는 부분에서 내가 얼마나 그런 의식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내가 써야 될 돈과 내가 쓰면 안 되는 돈을 구분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회사에서 맡고 있는 공금은 예산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그건 회사 이야기고 나는 개인인데 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개인도 사실은 작은 회사와 같다 라는 마인드로 돈 관리를 하는 게 바로 공금의식이고 경영자 마인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게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지죠. 자, 가계부를 쓰는 이유는 뭐냐? 개인이었던 사람이 경영자 마인드와 공금의식을 갖게 되면서 생기는 게 바로 가계부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먹었던 저축을 지키기 위해서 가계부를 쓰는 거죠. 가계부를 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계부를 씀으로써 내가 목표했던 저축과 투자를 실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뭐 재테크가 성공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그게 하나의 어떤 마중물로서의 성격이 있겠죠. 자, 경영자 마인드. 결국 내일이 성공해야 부자가 된다라고 했는데 부자가 되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부자를 너무 좋아하죠. 근데 부자가 되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부자인 척을 하고 싶은 걸까요?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면 뭐가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따라붙는 것이 행복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혹시 행복하신가요? 내가 느끼는 이 생활에서의 만족감, 인생에서의 행복감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돈하고 항상 따라다니는 게 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의 바램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공식으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뭐 나누기 뭡니다. 가진 것, 돈이죠 결국. 나누기 갖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분에 가진 것이 행복입니다. 자, 그러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행복에서의 행자가 한자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이게 행자거든요. 행. 영어로 얘기하면은 이게 fortune이겠죠? 네. 운이에요, 운. 요 행자는 어떤 걸 형상화한 거냐면 멧돼지 얼굴을 형상화한 거랍니다. 하늘길을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나타나서 나한테 막 멧돼지가 달려오는 거야. 이거 재앙 아닌가?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 멧돼지가 엄청난 행운이었대요. 왜냐면 멧돼지 잡으려고 쫓아다녀서 멧돼지를 잡아야 되는데 멧돼지가 나를 향해서 오니 얼마나 사냥감이 나를 향해서 오니 기뻐요. 운이 나한테 달려오는 모양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에서는 happiness라고 하잖아요. happiness라는 게 어디서 왔냐면 happen에서 왔죠. happen. 갑자기 우연히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일이 나한테 생기는 게 행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하고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설문조사라면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 인생에서 목표가 뭐냐, 그럼 행복해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그게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어떤 자격 아닙니까? 자격? 조건. 자격과 조건. 그러니까 몇 평 정도 된 아파트에 살고 어느 정도 차를 타고 뭐 이런 거. 근데 실제 행복의 어원을 보니까 인생의 우연히 만나는 럭키한 일. 갑자기 멧돼지가 나한테 달려오는 모양. 이게 행복이에요. 그리고 행복의 기준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나한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에서 나한테 온다는 게 뭐야?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외부 환경이 바뀌는 게 행복이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외부에서 나한테 어떤 일이 생겨서 행복한 거는 오래 안 가지 않나요? 외부에서 나한테 와서 내가 너무 좋다라고 느끼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부에서 행복을 좀 느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금 철학적인 얘기로 갔는데 일단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 경제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갖고 싶은 것분에 가진 것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공식에 의해서 풀어야 돼. 일단 분자 값은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높여야 되죠. 어떻게 여러분 가진 건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계세요? 올해 2026년도 여러분 이 계획 세우셨지만은 어떻게 늘어날 계획이 있어요? 얼마나 늘어나요? 이게 이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돼서는 안 돼. 갖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야 돼? 줄어들어야 돼. 근데 갖고 싶은 게 줄어들어요? 이게 늘어나는데? 여러분 어떤 인간이 이게 늘어나는데 이게 줄어듭니까? 이것도 늘어나죠. 그러면 이거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요? 이거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요? 이거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죠. 인스타그램 오래 보다 보면, 유튜브 오래 보다 보면 이거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지지 못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2020년도에 저축과 투자와 소비 계획을 세우고 가계부를 쓰면서 내 저축과 투자를 지키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진 것을 늘리는데 갖고 싶은 것도 뭐 줄어들진 않죠. 이게 당연히 줄어들진 않는데 가진 것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조금 작게 늘어나도록 계획을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계획을 세운 사람은 그 계획이 달성되면서 뭘 느끼냐면 성취감을 느낍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건 늘어났는데 내가 갖고 싶은 것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거 없이 그냥 가진 것만 늘리면 여러분 3년 전에 비해서 여러분 지금 돈 많아요, 적어요? 지금 더 많지 않아요?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행복해요? 물론 행복한 분도 있죠. 그런데 어떤 분 돈 더 많이 생겼는데 지금 안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분도 있죠. 이재용, 최태원 회장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행복해요? 제가 뭐 그분들 마음에 들어갔다 나온 건 아니라서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재용, 최태원 회장이 이게 많잖아.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게 제일 행복한 거냐?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만 늘리는 것이 재테크는 아니다. 갖고 싶은 것도 줄일 수는 없지만 합리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고 너무 빨리 안 커지도록 하는 노력도 재테크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에 내가 100% 달성을 못했는데 노력해서 80% 달성했다, 90% 달성했다. 그래도 내가 남들이 보기에는 작은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걸 이뤄냈다. 이거를 2026년도에 해야 돼. 부자는 그런 마인드가 있다. 그래서 부자는 내 개인으로 보지 않고 나라고 하는 기업을 성장시키는데 CEO로서 노력한다. 2022년도인가요? 워렌 버핏이 주주총회에서 한 소녀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어느 종목에 투자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워렌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너라는 종목에 투자해라.
너가 성장 발전하면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와도 문제가 없다. 자, 그래서 경영자적인 마인드는 내 일이 성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요 얘기는 알겠는데 이거 너무 좀 추상적이다. 추상적이죠? 예, 뭐 가진 것, 갖고 싶은 것 약간 좀 막연해 보이긴 하죠. 진짜 행복해지고 싶으면 자, 여러분 3가지가 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돈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여러분이 성장 발전을 해야 돼요. 유능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했던 결과물을 보면 웃기잖아. 야, 내가 이 정도밖에 못했었네.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잘하잖아요. 지난달에 하던 일보다 이번 달 하는 일이 잘하고, 어제 하던 일보다 오늘 하는 일이 잘하고. 이게 내가 뭔가 발전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회사를 10년을 다녔는데 10년 전에 하는 일이나 지금 하는 일이나 똑같다. 그 수준이 전혀 성장 발전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성취감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월급은 타겠죠. 때 되면 호봉이 올라가고 승진은 하겠지만 그것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유능해지느냐, 성장 발전하느냐. 뭐 눈썹 하나를 그려도 뭐 눈썹을 처음엔 못 그렸는데 매일 화장하면서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 내가 이제 이 화장한 지 한 1년 지나다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화장을 훨씬 더 이쁘게 한다. 그런 것도 성장 발전이죠. 성장 발전을 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 발전이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성장 발전을 할 것인지. 자, 두 번째, 유능해지면은 자율성이 증가합니다. 유능성이 증가하면 자율성이 증가된다. 무슨 말이냐? 자, 유능해져요. 유능해지면은 뭐가 자유로워지죠? 일단 어떤 똑같은 작업을 하는데 2시간을 썼었어. 근데 이제 굉장히 유능해져가지고 1시간을 써. 그럼 1시간은 뭐 남죠? 1시간 동안은 쉴 수가 있죠. 휴식을 취할 수 있죠. 2시간 만에 해야 될 일을 1시간 만에 하게 되면 1시간이라고 하는 여유 시간이 생기게 되죠.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쉴 수가 있고 자유로울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유능해졌다라는 건 뭐예요? 승진을 한다.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소득이 늘어난다. 소득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왜 부자를 부러워하냐면 부자들은 자율성이 있어요. 내가 지금 파리에 있는데 되게 점심은 제네바 가가지고 먹어보자. 내일은 영국 런던에서 주말을 보내보자. 이게 내가 머릿속에 상상한 걸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게 자율성이죠. 그게 결국은 사실은 100%는 아니지만 돈하고 관련이 있어요. 내가 유능해진 만큼 자율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람들과 연결성이 증가합니다. 제가 이거 영상에서 한두 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 장동선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던 내용을 제가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결국 우리 뇌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는 유능해지는 성장 발전. 그 유능해진 것 때문에 시간이 남든지 돈이 남든지 내가 뭘 하지는 않지만 나 할 수 있어. 자, 자율성은 다른 말로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람보르기니가 싹 지나가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와, 멋있다. 나는 언제 저런 거 탈 수 있을까? 타고 싶다.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뭐 람보르기니까지 갈 것도 없다. 그냥 벤츠만 지나가도 벤츠 타고 싶다. 이런 생각 하죠. 누구나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거 아무 때나 내가 탈 수 있어. 근데 그냥 안 타는 거야와 타고 싶어는 다른 거죠. 꼭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성. 이게 자율성입니다. 그래서 성장 발전을 해서 유능성이 커지면 자율성이 커지고 자율성이 커지면 연결성이 커진다. 연결성은 뭐냐? 여러분들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칭찬도 받고 싶고 자랑도 하고 내 성공이나 성취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연결성. 누군가와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느낌? 우리가 유행을 따라하는 이유가 뭐냐? 유행을 따라하면서 나도 이 수많은 사회의 사람들 무리 속에서 하나의 소속원으로서 우리가 뭐 아웃사이더, 인사이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중심에 있는 인물이야. 많은 사람과 연결돼 있어. 박수를 받고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인정 욕구라는 것이 인간은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죠. 자, 그러면 결국 뭐냐? 행복이라고 하는 건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유능해지고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연결되는 느낌. 이게 행복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냐? 사람의 행복의 길은 다 다르다. 무조건 돈이 많다 그래서 무조건 행복감이 높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공금의식이라는 거 얘기했고 경영자 마인드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경영자 마인드는 나라고 하는 회사를 내가 경영해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영혼을 갈아 넣었다. 나의 청춘을 갈아 넣었다.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근데 사실 이 표현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 에너지가, 우리 젊음이 소진되는 느낌이 있죠. 자, 그런데 뭔가 갈아 없어지는 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쇄신이 있고요. 마모가 있습니다. 쇄신과 마모의 차이가 뭐냐? 쇄신이라는 게 이제 한자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영어로 얘기하면은 리노베이션이죠. 끝없이 갈아지면서 날카로워지고 정교해지는 게 쇄신입니다. 요리사분들이 쓰는 각종 칼이라든지 장군들이 쓰는 칼 같은 경우는 갈아버린 거긴 한데 정교하게 날카로워지는 게 바로 쇄신이죠. 그런데 마모는 그냥 달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로 디페이스먼트라고 합니다. 쇄신과 마모 다 갈아지는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어떤 한쪽 방향으로 계속 날카로워지면서 쇄신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마모돼 가고 있습니까? 이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생각이 언뜻 드는 거는 이 더운 여름날, 지금은 겨울이지만 이 더운 여름날 나가서 막 햇볕을 쬐면서 엄청 땀을 뻘뻘 흘리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골퍼예요. 골프 선수.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은 농사꾼이 있죠. 최근에는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도 과학영농이라 그래서 사실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보면 옛날 우리 조상님들 같은 경우는 계속 나가서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 논농사라는 것 자체가 그냥 햇빛과의 전쟁이잖아요. 골퍼도 농사꾼도 매일 햇빛 쐬면서 땀 흘리는 건 똑같은데 골퍼와 농사꾼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골퍼는 한 게임 한 게임 한 라운딩을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장 발전할 건지에 대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어떠한 딱 목표점을 가지고 지향점을 가지고 이렇게 간다라는 느낌이 있죠. 근데 이제 농사꾼, 옛날 농사들 같은 경우, 농부들 같은 경우 그냥 천수답이라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는 거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운동과 노동의 차이가 뭐냐? 이 차이가 뭐죠, 여러분? 똑같이 땀 흘리는 거잖아요. 근데 운동은 성장 발전을 목표로 하는 거라면 노동은 좀 그런 개념이 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쇄신과 마모라고 하는 거, 갈아서 없어지는 건 똑같은데 한쪽 방향으로 날카로워지고 정교해지기 위한 목표를 갖고 리노베이션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갈아 없어지는 디페이스먼트가 되느냐. 여러분의 청춘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능을 쇄신하고 있습니까? 마모시키고 있습니까? 그거는 경영자 마인드에 달려있는 거죠. 어떤 사람도 돈 모아서 주식 투자를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과거를 보면은 겉모습만 보면 야, 저 사람은 어디 땅을 사서 부자가 됐대, 어느 주식을 사서 부자가 됐대 라는 사람이 있어 보이지만 물론 뭐 그게 조금 한 부분 도움이 됐겠죠. 근데 진짜 부자는 결국 경영적 마인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인생의 시간과 재능을 어느 쪽에 초점에 맞춰서 그것을 성장 발전시킬 거냐. 작년에 지은 농사, 올해 지은 농사 뭐가 다르냐. 요즘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실 텐데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해에 생산한 거를 그 해에 먹어버리고 소진하고 그 다음에 생산한 건 그 해에 그냥 먹어버리고 소진하고 이러기 급급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과 발전이라기보다는 약간은 소모의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나는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뭔가 성장 발전이라고 하는 느낌이 오는데 나는 그냥 조그만 회사에 굉장히 일반적인 일을 하고 있고 월급을 받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어떻게 성장 발전하라는 얘기냐. 그래서 이제 고민이 필요한 거죠. 자기가 있는 일터에서 성공을 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하찮고 일반적인 일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하찮고 일반적인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이 결국은 성장 발전하는 거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뭐 공무원은 시키는 일만 하는데 뭐 내가 무슨 성장 발전을 해?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 중에도 우리 충주맨 같은 경우는 어때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이고 평범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성장 발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내가 연봉 1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2026년도 제가 판서하면서 계획을 어떻게 세우자, 그리고 그 계획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가계부를 쓰고 가계부를 어떻게 쓰자라고 하는 앞전 2개의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셨다면은 그게 왜 중요하냐? 결국은 공금의식과 경영자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자수성가형 부자가 될 기회를 잡기 때문이다. 자수성가형 부자가 된 사람은 특징이 뭐냐? 과거에 했던 일이 그냥 한 번 있었던 일로 없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성장 발전을 한다. 그 성장 발전이 결국 부자의 기틀이 된다. 그 공금의식이라는 것은 현재의 나뿐만 아니라 미래의 나도 준비하는 마인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갈리는 건 똑같지만 한 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리노베이션이 되느냐, 디페이스먼트, 마모가 되느냐의 차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 발전하는 것에 있는 거고, 그 성장 발전은 내가 계획한 계획 안에서 성장 발전을 했을 때 성취감이 있고 그리고 자율성이 증가된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좀 재테크 얘기하다가 갑자기 좀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 새해 계획을 세우시면서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 나는 내 인생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지 노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얼마나 성장 발전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 인생이 얼마나 자율성이 증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